관상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곤 교수는 세상은 노력만으로는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관상에 대해 백 교수는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얻을 수 있다면 극락이 따로 없겠으나 세상만사 타고난 재능과 관상, 복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관상을 통해 제시하는 자연의 섭리와 철학을 듣고 삶의 지혜를 펼쳐야만 합니다. 라고 설명했고, 이어지는 내용은 최근 그가 평가한 유명인들의 관상과 풍수에 대한 내용이다. 백 교수는 사람의 관상을 동물에 비유하고 분석하는 동물관상법으로 유명한데, 손흥민을 동물관상으로 보면 원숭이 관상이라고 밝힌 백 교수는 원숭이 관상을 지닌 손흥민은 92년생으로 공교롭게도 생년도 원숭이띠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래 지닌 동물관상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이는 본인의 재능과 재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특히 축구는 공으로 재주를 부리는 스포츠이다 보니 원숭이상을 지닌 손흥민에게 축구는 더욱 유리한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을 풀이하면 민첩하고 밝은 마음을 가진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본인이 타고난 성정과 재능에 맞게 작명된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일반인이 총명할 민자를 쓰면 실속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손흥민처럼 몸으로 재주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이름이 됩니다. 이강인은 재주가 많은 관상을 타고났습니다. 이런 관상은 다양한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선보이죠. 그러나 이강인은 얼굴에 있는 점을 빼야 운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선수로서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을 겁니다. 이강인은 얼굴에 점이 많지만 이로운 복점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흉점입니다. 흉한 점은 깨끗한 경기장 잔디 위에 뜬금없이 솟아난 잡초와 같죠. 얼굴에 난 흉점만 없애도 운이 좋아질 수 있어요. 뒤덮은 잡초를 제거하면 걸음을 준 것만큼 결실을 얻기 쉽습니다. 백 교수는 구속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집터를 두고 단 하루만 살아도 재수없는 흉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김범수의 안내로 그의 집을 찾았다고 밝힌 백 교수는 분당 남서울파크 1 단지 내에 있는 김범수의 자택은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경치가 좋다고 명당이 되는 게 아니죠. 직접 방문한 첫인상은 황당함 그 자체였고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대기업 오너가 어쩌려고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산단 말인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해할 수 없는 터였죠. 좋은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흉하고 해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김범수에게 흉지에서 벗어나 이사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는데 김범수는 물론 카카오그룹의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김범수의 집은 단지 내에서도 가장 높은 능선 위에 있습니다. 산 능선에 있는 집은 바람을 많이 타죠. 바람이 쌩쌩 지나가는 터는 불길하기 때문에 결국 바람잘 날 없는 집이 되며 건강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흉한 터에 살면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 사고가 많아지며 그동안 벌어지지 않던 일이 뒤늦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옛날 도곡동 명당 집에 거주할 때는 승승장구했으나 흉한 터로 이사간 지금은 관리도 부실해지고 자그마한 잘못도 크게 확대돼 곤혹을 치르게 될 겁니다. 백 교수는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배포가 큰 관상을 지녔다고 밝혔다. 투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며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배짱도 돋보입니다. 간이 큰 것이 장점으로 스케일이 남다르고 강단이 있어 결정도 단호합니다. 그러나 안세영이 명심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일 수 있어요. 좋은 눈을 건드리게 되면 타고난 팔자가 틀어지고 예정에 없던 삶을 살게 되며 좋았던 운이 사라지고 파란이 따르기에 명심해야 합니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가 좋은 눈을 건드려 인생의 항로가 돌변한 걸 참고하세요. 안세영은 코 옆에 있는 점도 빼야 합니다. 시련을 주는 재수없는 점이거든요. 그러나 재물이 들어있는 관상인 건 확실하기에 앞서 말한 부분만 유의한다면 더 발전할 것입니다. 손석구의 관상에 대해 백 교수는 손석구의 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매우 좋은 눈을 지녔어요. 이런 눈을 지닌 사람은 반듯하고 학문하고도 인연이 깊죠. 손석구는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채는 영민한 관상이며 배우가 됐지만 공부에 몰두했으면 학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을 겁니다. 하지만 손석구의 관상을 보면 내면의 외로움이 보입니다. 관상에 외로운 고가 있으면 그 외로움은 평상시에도 일을 할 때도 작용합니다. 외로움이 슬프게도 작용하고 자신의 팔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타고난 외로움은 벗어나기 어렵고 생후에 만들어진 외로움은 상대적으로 변상이 쉬우며 관상을 변상시켜 바꾸지 않으면 노력의 대가가 작게 돌아올 겁니다. 백 교수는 눈을 잘못 건드리면 관상이 흉해지는 경우가 흔하기에 출세나 부귀영화를 좌우하는 눈에
탈을 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현희를 언급했다. 남현희는 원래 좋은 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쌍꺼풀 수술 이후 눈 관상이 변했어요. 수술함으로써 얼굴이 예뻐진 건 분명하나 그 좋던 눈이 점점 빛을 잃어갈 것임을 직감했어요. 예쁜 얼굴로 만들었지만 관상은 반대로 점점 흉해져 가고 있던 거죠. 인상학으로 보면 좋아졌으나 관상학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물론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모두 흉해지는 건 아니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얼굴을 잘못 건드리면 흉한 일이 바로 나타나는 관상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꼬이거나 큰 난관을 한꺼번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남현희는 호자에 해당하는 관상이며 결국 흉한 쪽으로 관상이 변상된 것은 불변입니다. 남현희처럼 원래 관상이 좋았던 사람이 얼굴을 잘못 건드리면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백 교수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김희영의 관상에 대해 복과 흉을 모두 지닌 최태원, 머리가 좋지만 덕이 부족한 노소영, 김희영의 관상에 새겨진 외로움을 언급했다. 최태원 회장은 복을 지닌 관상입니다. 이 복은 주로 돈과 관련된 것들인데 집요하게 목표를 쫓는 강인한 에너지가 있으나 임팩트가 약한 것이 아쉽습니다. 생명력이 길지만 생명력에도 유효기간이 있기에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관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목소리가, 즉 성상이 큰 단점입니다. 안철수 의원처럼 인품이 훌륭해도 성상이 나쁘면 우여곡절을 심하게 겪게 되죠. 사업가는 목소리가 부족하면 타격이 큽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성상이 안 좋으면 사업이 갑자기 위기를 맞고 추진하던 일도 공연불처럼 물거품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성상이며 때로는 얼굴보다 성상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크게 패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최 회장은 복이 많지만 흉도 지닌 관상이라 염려가 됩니다. 노소영 관장은 머리가 좋은 관상이라 사업을 한다면 잘할 겁니다. 하지만 노소영은 덕이 부족한 관상이라 직원들을 포용으로 이끄는 것보다는 채찍과 규율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노소영에 관해 묻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인색인데요. 세간에서는 남편 때문에 안쓰럽지만 인색하고 차가운 면이 있다는 평이 늘 뒤따르죠. 관상에도 마른 나뭇가지처럼 정이 메마른 모습이 보이기에 자식에게는 따뜻해도 남편에게는 차가울 수 있으며 현재는 내연녀 문제로 노소영에게 여론이 우호적이긴 하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노소영의 인품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매력을 지닌 관상인데 이 매력은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어필됩니다. 여성이 이런 매력을 지니면 연예인의 길이 잘 어울리죠. 하지만 김희영은 관상에 외로움이 많습니다. 관상에 깊이 새겨진 그 외로움을 하루빨리 없애야 하지만 본인은 없애는 방법을 모를 겁니다.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외로움이 아닌 거죠. 전보다 약해지긴 했으나 외로움의 뿌리가 깊고 그 외로움을 없애지 않는 한 최태원 회장과 결혼한다 해도 불안할 것이며 언제 흐트러질지 모르는 미완의 사랑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